충격파를 하고 나서 환자분들의 증상 좋아짐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잘해주면은 좋아지고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잘 못해주면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의 성의에 달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비싼 치료다, 아프기만 한 치료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걸 들으면서 정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체외 충격파는 제가 단언컨대 굉장히 좋은 치료고 단순히 증상만을 완화시킨다기보다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네, 오늘은 체외 충격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외 충격파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나 여러 군데 가시면 체외 충격파 몇 번 받으세요, 뭐 6번 받으세요, 8번 받으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하고 나면 나는 뭐 8번 했는데 별로 증상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경험들을 심심치 않게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외 충격파 진짜 좋아지는 건지 댓글들을 보면 괴담 같은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체외 충격파는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이제 방사형 타입이라고 하는 이렇게 총처럼 생긴 애들이 있고요. 얘는 충격파를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퍼지듯이 만들어 주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산탄총 쏜다고 말씀드리고, 얘는 보통은 넓은 부위를 근육이라든지 이런 걸 치료할 때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형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집중형은 이제 저는 보통은 조준 사격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얘네들은 보통은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떤 특정한 지점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해서 충격을 주고 그걸로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이것들을 적절히 사용해서 체외 충격파를 필요한 부위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미사일 같은 거 빵 발사하면 에너지파가 막 퍼지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면 물 안에서 빵 박수를 치면 막 방울 같은 게 생기고 파형이 이렇게 막 퍼져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기계가 그런 에너지파를 발사하면 파형이 생기고 그게 인체에 전달되는데, 그 전달된 부분에서 공기방울 같은 애들을 만들면서 이 공기방울이 혈류를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재생 과정을 진행시킨다든지 이런 신기한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에 재생을 시키고 그리고 혈류를 좋게 만들어서 안 좋은 부위를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충격파는 어떤 부위에 어떤 타입으로 어떤 위치에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어깨 팔 쪽으로 내려오는 연관통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어깨 극상건이라는 힘줄의 문제인데, 대개는 관절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팔이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위팔에 체외 충격파를 적용한다거나 또는 마치 목에서 내려오는 통증이라고 인식해서 목에다가 체외 충격파를 적용하게 되면 사실은 효과가 없게 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깨는 뒷짐을 지고 극상건이 잘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저희가 약속한 부위에다가만 방사형이라든지 아니면 집중형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체외 충격파를 하시면은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잘해주면은 좋아지고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잘 못해주면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의 성의에 달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체외 충격파를 어디다가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프로토콜화 해놓은 병원으로 가셔서 충격파를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토콜이냐면, 보통은 극상건이라는 어깨 충돌 증후군에서 체외 충격파를 적용할 때는 여러 가지 제한점 때문에 그 회전근개에 직접적으로 충격파를 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극상건을 바깥쪽으로 내밀 수 있는 자세를 취해주고 그리고 약속된 위치에 충격파를 적용해 준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된다? 그렇죠.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시행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체외 충격파를 시행하실 때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행하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그래서 원래는 보통은 누워서 시행하는 경우가 저희가는 많은데 오늘은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대 환자분들도 팔이 흔들리지 않고 시행하는 사람도 흔들리지 않게 자세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은 이제 외상과염에서 팔이 아프시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는 통증도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잘못된 경우는 이제 위쪽, 아래쪽 이렇게 관계없는 부위를 체외 충격파를 이렇게 넓은 부위로 시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외상과염이라는 거는 외상과에서 어떤 특정한 손목을 올리는 근육이 부착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은 그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근육 볼륨이 큰 한 외상과에서 5cm 정도 그 범위 사이에서 체외 충격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할 때는 보통은 젤리를 이 에너지 파형이기 때문에 에너지 파형이 반사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젤리를 충분히 뿌리고 적절한 위치에다가 충격파를 수직으로 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약간의 압박 그리고 위아래 문지르는 방법들을 통해서 체외 충격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위는 부착부이기 때문에 부착부에 가장 중점을 둬서 하고 뼈의 모양을 잘 해서 저희는 이 각도를 여기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부위에서는 각도를 줘가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지르거나 막 여러 부위를 하지 않는 것처럼 실제로 보이지만 필요한 것에 적정한 에너지를 제공해 가지고 치료 효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부위를 하는 것이 아닌 병변에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손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척측이라고 해서 손목의 새끼손가락 쪽을 아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라는 부위에 문제가 있을 경우를 가정하고 저희가 시행하는 체외 충격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관절 내부로 이 충격파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도드라진 부위와 그리고 이 온폭 파인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손목의 절반에서부터 손목의 옆 라인까지 새끼손가락에서 절반 정도의 라인에까지 이르면서 방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손목의 안쪽에 있는 부위를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위쪽에서 이렇게 눌러서 시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하면서 가운데로 모이는 상태로 이렇게 안쪽을 향하게 해서 손목을 할 때는 손등 쪽에서부터 이렇게 시행해서 가운데로 모이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충격파를 굴리면서 손목 안쪽으로 향하게 해줍니다. 궁금한 게 아프면은 네. 안 좋은 건가요? 아니 아프면 더 좋은 건가요? 이게 에너지가 가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극은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보통 아플 때는 보면 뼈가 돌출된 부위라든지 이런 부위에 자극을 할 때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보통은 그런 부위를 최대한 피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프로토콜화 해놓고 그 약속된 부위에다가만 하는 것이 환자도 불편하지 않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어떤 때 보통 이걸 하냐면 주사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환자들이 있는데 주사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되게 극적인 효과보다도 뭔가 근본적인 치유 효과를 원한다.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체외 충격파를 많이 권해드리고 이게 그 단순히 증상만을 완화시킨다기보다는 안 좋은 부위를 좀 좋게 만들어서 재생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치료를 할 때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외 충격파 치료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제가 사실 프로토콜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제가 처음에 이제 개원을 하고 나서 체외 충격파를 했는데 충격파를 하고 나서 환자분들의 증상 좋아짐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효과가 없고 그래서 제가 충격파를 할 때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하는 데를 사실은 여러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걱정했던 대로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하는 곳을 치료하는 선생님들도 있었고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 부위를 안 하고 덜 아픈 부위를 위주로 한다든지 환자분들이 불편해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시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규격화해서 제대로 해보자 라는 취지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해서 이런 통일된 좀 프로토콜을 짜게 됐어요. 그렇게 바꾸고 나서 일단 치료 효과가 뭔가 가시적으로 내가 이 정도를 했는데 효과가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좀 증상이 심할 수 있겠구나. 좀 신뢰가 생겨서 내가 이 정도를 했을 때 이 정도까지는 호전 여부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저희만의 툴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걸 그렇게 공부하고 프로토콜화하고 나서 환자들의 만족도도 좋아지고 치료 효과도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체외 충격파를 경험하시고 나서 비싼 치료다 그리고 아프기만 한 치료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정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체외 충격파는 제가 단언컨대 굉장히 좋은 치료고 효과가 좋고 그리고 아프지만 않은 치료다. 저는 그걸 오늘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